먼저 첫 번째 발표는 서울대학교 임승빈 명예교수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주제는 그린 유토피아, 새로운 이상도시의 과제라는 주제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무대 위로 모십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임승빈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 모시고 그린 유토피아를 주제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녹색 이상도시를 그려보는 기회를 갖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먼저 그린 유토피아의 기본적인 목표,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린 하트가 21세기 도시 구조에서 갖는 특성,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도시녹지 오픈 스페이스를 조성할 때의 기본 방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린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 충분한 설명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텐데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양 서양을 막론하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유토피아에 대한 얘기들이 모습들이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유토피아는 시대 및 지역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시대와 지역을 초월한 영원 불변의 이런 유토피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시대 및 지역 상황에 부합되는 그런 유토피아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21세기 우리나라에서 가장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역시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전 지구적 환경 재난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 도시 건축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이 녹색 이상 도시 사회 그린 유토피아 만들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형 산불, 팬데믹, 그리고 홍수, 가뭄, 황사 등은 이미 뉴 노멀이 된 사회가 됐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이 나무에 길에서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것을 글자로 표현하면 휴식할 때 휴자가 되겠습니다. 저 글자를 살펴보면 사람 인변의 나무 목자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사람 옆에 있을 때 휴식을 취한다. 근데 그 식자는 스스로 자자, 마음 심자입니다.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무와 함께 그린과 함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쉴 수 있는 것이 행복한 도시사회, 즉 녹색 이상도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녹색 이상도시의 기본적인 목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고,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녹시율 100%의 그린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점에서 볼 때는 평등한 녹지 접근성을 확보해서 녹색 복지를 구현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린 하트가 21세기 도시 구조에서 갖는 특성을 살펴보면은 그린 하트라 그러면은 대형 공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픈 스페이스를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이 최초의 그린 하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해당이 됩니다. 최근 서울시에서도 21세기 들어오면서 하늘공원이라든지 월드컵 공원이라든지 서울숲, 북서울 꿈의 숲 등 다양한 그린 하트를 조성해 왔습니다. 맨하탄의 뉴욕의 100만 평에 달하는 그 공원을 센트럴 파크를 만들 때 이미 한 150년 이상 전인데요. 이것을 제안한 옴스테드는 여기에 대한 초기에 이런 넓은 땅을
도시 한복판에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가 많았는데 이러한 만약 지금 이 녹지를 안 만든다면 100년 후에는 이만한 크기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면서 센트럴 파크를 관철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센트럴 파크가 현재 맨하탄, 뉴욕의 상징이면서 또 도시 브랜드 역할을 하고 시민들은 물론이지만 많은 관광객들이 가고 싶어하는 장소가 명소로 되었습니다. 이런 그린 하트를 연결하는 것은 그린웨이 파크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보스턴에서 역시 옴스테드가 처음으로 시도를 하고 이후에 파크 시스템이 도시계획에 본격적으로 도입되게 됩니다. 이것이 보스턴의 그린웨이 파크웨이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별칭으로 에메랄드 넥클레이스다, 에메랄드 목걸이다, 이렇게 목걸이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게 보스턴의 중심부의 보스턴 커먼 중앙공원을 시작해서 하천이라든가 호수, 또 공원, 수목원, 그리고 이제 프랭클린 파크 이렇게 해서 보스턴 시내를 이렇게 일주하도록 돼 있어서 보스턴 시민들이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이 되었습니다. 잠시 그린벨트를 말씀드리면 그린벨트는 대도시에 잘 아시는 것처럼 평면적 확산을 제어하고 도시 주변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1955년 영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습니다. 20세기 중 1971년에 우리나라도 그린벨트가 시작이 됐는데요. 최근에 오면서는 이 그린벨트보다는 도시가 너무 과밀화되고 생활 환경이 나빠지기 때문에 도시 한가운데에 이런 그린하트, 녹지를 확충하고자 이런 욕구가 많아지면서 21세기 넘어오면서는 그린하트에 대한 관심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신도시를 만들면서 7, 80년대 1기 신도시, 2000년대에 오면서 2기 신도시 등이 있는데요. 초기에 이런 중앙공원을 만들었습니다. 분당에 중앙공원을 보시면은 당시에는 이 간선도로로 둘러싸여가지고 인접 주거단지로부터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인데 2기 신도시 오른쪽을 보시면 슈퍼블록 내에 주거와 녹지가 함께 있어가지고 녹지 접근성이 좋아지고 여기에는 학교 시설도 들어가서 학생들이 이 녹지를 통해서 등하교할 수 있는 그런 개선된 녹지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녹지 구조의 발전이 2006년, 7년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건설되면서 극적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은 환상형 시가지와 광활한 중앙 오픈 스페이스를 갖추고 있는데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구조로서 21세기 도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앙부의 넓은 오픈 스페이스는 센트럴 파크의 약 7배에 이르는 약 700만 평에 달합니다. 이래서 공원이 도시의 한 구성 요소가 아니고 전체 도시의 바탕을 제공하는 그런 진화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공원 도시, 정원 도시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종시의 이런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몇 가지를 살펴보면은 오른쪽 지도를 보시면은 노란 동그라미가 기초생활권을 나타내고 기초생활권이 몇 개가 모여서 지역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의 도시는 CBD가 중앙에 상업 업무 지역이 도시 한가운데 있고 주변으로 이제 주거지나 녹지가 이렇게 배치되는데 여기서는 세종시의 한가운데를 비우고 대규모 녹지를 배치하고 있어서 중앙 녹지를 중심으로 환상형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청사 배치도 보통은 청사가 도시 중앙에 있어서 건물도 높고 해서 상징적인 도시의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모든 건물이
환상의 고리성의 도시 중심부로부터 동일한 거리에 배치돼서 민관이 동등한 위계를 갖는 민주적인 공간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청사 건물이 7, 8층 정도로 낮게 짓고 주변에 고층 아파트는 한 20층 이상으로 훨씬 높게 지어서 낮은 데서 시민에게 봉사한다는 이런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그 청사 지붕에 옥상에 설치된 기네스북에 등록된 세계 최대의 옥상 정원입니다. 그 옥상 정원을 고층에 사는 시민들이 내려다보면서 봉사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미래의 지향적인 민간 관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종시가 CBD 중심의 도시 구조를 지향하고 녹지 중심의 환상형 도시를 만들었다는 점, 그리고 청사 중심의 공간적 위계를 허물고 민주적 공간 구조를 구현하는 점 등은 21세기 녹색 이상도시를 구현한 모델 도시로서 향후 세계 문화유산 도시로 등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외국의 예를 보시면 우측의 사진은 브라질의 도시, 행정도시 브라질리아입니다. 이 브라질리아는 그 전체 구조가 새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대칭적이면서도 기능적인 그런 건물 배치와 건축 디자인이 이런 모더니스트의 이상 도시로서 전체 도시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도시로 등재된 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초기 세종시의 도시 개념을 구체화시킨 조감도입니다. 중앙에 거대 녹지를 중심으로 환상형의 시가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도시의 토지 이용상 위계와 민간의 위계를 허물고 민주적인 도시 개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거대한 중앙 녹지, 즉 그린 인프라를 품고 있어서 오늘의 주제인 녹색 이상 도시와 공원 도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와 같은 초기의 도시 개념, 즉 민주적 도시, 위계 없는 도시, 그리고 녹색 복지 도시의 개념을 잘 살려 나간다면 앞으로 세계 문화유산 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그린 하트가 도시 상징으로서도 작용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뉴욕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도시 브랜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워싱턴의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몰, 내셔널몰은 인접한 국가 건물들, 그리고 박물관과 미술관, 국립묘지, 그리고 알링턴 국립묘지 등과 함께 미국 심장부로서의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는 국립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셔널 파크이기 때문에 내셔널 파크 서비스에서 말하자면 국립공원 관리공단에서 이 지역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를 보시면 왼쪽에 광화문 광장은 최근에 녹지 축을 강화함으로써 그린 하트로서의 기능이 강화됐고, 서울 광장은 원래는 교통광장이었는데 이걸 잔디광장으로 만들어서 역시 그린 하트의 기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광장은 사대문 안에서 서울의 역사성을 보여주는 상징으로 기능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000만 명이 거주하는 대도시 서울에서는 강남을 포함하는 다핵의 그린 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산으로부터 시작해서 강남의 국립서울현충원과 연결되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그린 아트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대문 안에 있는 광화문 광장과 함께 이 새로 만들어지는 그린 아트가 대한민국 국가의 상징성을 높이고 더욱 강화해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도시 녹지 오픈 스페이스를 구체적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원 속의 도시는 이미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고, 영국에서는 2019년에 세계 최초로 런던시를 국립공원 도시 내셔널 파크 시티로 선언하고 적극적으로 녹지 확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도시에서도 이미 공원 도시 혹은 정원 도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린 하트가 단순히 정적인 공간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함으로써 더욱 활용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하게 구획된 공간보다는 대형 재난 대피 등 다양한 행위 수용이 가능한 유연한 그런 느슨한 공간 구성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 성격에 적합한 다양한 활용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워싱턴의 내셔널 몰에 접해 있는 백악관의 정원 텃밭에서는 봄, 가을로 어린이들을 초청해서 가을에는 추수도 하고 거기서 나온 재료로 식사도 하고 요리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많은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적인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녹지가 단순히 어떤 정적인 3차원 공간이 아니라 계절이 바뀌고 그런 시간성 그리고 의미가 어우러진 5차원의 또는 예술까지 하면 6차원의 도시 예술로서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동양, 특히 한국의 전통적 환경계획은 철학은 본래 5차원의 토지 예술 정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좌측에 있는 사진은 창덕궁의 부용지입니다. 여기는 조선시대에는 방형의 연못에다가 원형의 섬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은 하늘, 천을 뜻하고 방형의 연못은 땅 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는 이 정원에 소우주를 만들고 산책을 하면서 사유를 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도 이러한 토지 예술의 가능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도시가 고밀화되면서 녹지를 나무를 심고 싶은데 그 토지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 구입을 하지 않고도 건물의 지붕 벽면 토목 구조물까지 녹화해서 녹지를 늘릴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인공지반 녹화, 또 요즘에 입체 녹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입체 녹화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녹시율을 높여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에너지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2차적으로는 도시의 그린 인프라 구축에서 징검다리 역할을 함으로써 녹지 네트워크 건설의 긴밀한 구성에 기여합니다.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이건 서울대학의 이런 주차장을 상부를 녹화한 경우입니다만 경부선에 그런 덮개공을 만든다든지 한강에 그 강변도로에 덮개공을 만든다는 것이 다 이런 입체 녹화의 개념으로서 앞으로 적극 대도시에서는 현실화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린 인프라라면은 그레이 인프라와 대칭되는 말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이런 그레이 인프라를 녹화해서 인공지원 녹화 기술이 발달을 해서 녹화해서 그린 인프라와 그레이 인프라가 통합되는 것을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폐선 철도를 녹화해서 그 그린 인프라로 편입시켜서 그린 그레이 인프라를 만들었고요. 또 하천인 경우에는 고수부지를 녹화해서 그린 블루 인프라로 또 통합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계천도 그린 블루 인프라로 이미 만들었죠. 옥상 녹화는 이미 보편화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른쪽에 녹지가 부족한 구로구의 G타워 저층부 옥상 녹화는 많은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기서 그 G타워는 그 건물을 4억을 고층으로 짓고 남는 부지를 녹화해 가지고 24시간 주변 시민에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족한 녹지가 부족한 구로구에서 주민들을 위한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그 인공지반 녹화 대상을 탈 정도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벽면 녹화, 옹벽 녹화, 그리고 실내 녹화. 그래서 오른쪽에 프랑크푸르트 경우는 이것이 이제 벽화이면서 동시에 이제 벽면 녹화. 근데 요즘에 그 이끼가 CO2 저장 능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휴게소에 보면 이 주차장과 휴게소 건물이 바로 통해 있는데 거기에 그린 커튼을 만들어서 햇빛도 가리고 쾌적한 녹지 공간도 휴게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또 최근에 스마트 기술의 발달로 지하에도 정원을 만든다든지 또 그린 캡슐이 제안이 된 바 있습니다. 어디에도 이동이 가능한 실내 어디도 이동이 가능한 그린 캡슐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그린 샤워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속에서 독서도 하고 또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스마트 플랜터, 자동 관수를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스마트 기술들이 적용돼서 더욱 활발한 인공지반 녹화가 이루어지고 입체 녹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인류는 글로벌 환경 재앙 대응을 위해서 인공지반 녹화, 입체 녹화를 통해 그린, 블루, 그레이 인파를 통합해서 인류 생존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는 것이 현대인의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그 그레이 인프라가 도시 가로인데요. 옛날에는 그 가로수를 심어서 녹음을 확보했는데 그 이후에는 가로수를 연결한 띠녹지라고 해서 관목을 심고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그 띠녹지 폭을 확대하고 빗물을 활용해서 그 관수도 하고 또 홍수 위험도 홍수위도 낮추는 그런 다목적의 그 빗물 정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가로수만 있다고 생각할 때는 녹시율이 한 20% 정도밖에 되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로 정원을 만들므로써 거진 50%에 가까운 그런 녹시율을 만들어서 우리가 쾌적한 그런 가로를 만들 수 있고 또 이것이 도시 가로가 바로 그린웨이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프라가 국지적 연결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를 바라보는 이런 광역 지맥의 연결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광역적인 차원에서도 이런 그린 인프라를 연결을 고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그린 유토피아를 제하는 가치관에서는 무엇보다도 자연의 두두물물이 모두 상호 의존적이다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고대 인도에는 인드라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드라망이 우리 세상을 덮고 있는데 그 인드라망의 그 그물 코에는 저런 영롱한 구슬이 있고 그러한 영롱한 구슬은 다른 모든 구슬이 이 구슬을 비추고 이 구슬도 또 다른 구슬을 비추고 그래서 결국은 이 상호 의존적인 우주관을 여기서 이제 이미 고대 인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친환경 합일적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 상호 의존적이라는 사고는 동양에서 이미 2500년 전에부터 노장 사상, 신선 사상, 불교 사상 등에서 공통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다이어그램을 보시면은 중세 이전에는 인본주의, 사람 중심의 세계관, 가치관에서 생태학이 얘기되면서 식물, 동물을 포함한 생명 철학 가치관, 그리고 최근에는 우주 또는 지구, 자연주의 철학으로서 이런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모두가 생태계의 일원으로서 합일적 운명이며 동등한 중요성을 지닌다. 이렇게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합일적 가치관은 그린 유토피아 구현을 한 정신적인 바탕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뒤로 잠깐 이러한 그린 유토피아는 종착점이 아니라 자발적 시민 참여를 통해서 사회적 자본을 키우고 모든 시민이 지속적으로 행복한 도시, 녹색 복지 도시에 살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그린 유토피아는 정부가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시민 모두가 참여해서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친환경은 이미 좀 너무 보편화됐고, 친환경이 아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필수적 조건인 녹색 생활 실천이 요구된다. 그래서 필환경 녹색 생활 실천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정된 지구 자원을 후속 세대와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는 소비 생활을 검소하게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시영 박사의 말을 잠깐 빌리면, 물질적으로 좀 부족해도 맑게 살겠다는 청민의 정신, 그리고 명예를 중히 여기는 고매한 인격, 나누고 베품에 극진한 선비 정신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귀감이 된다는 이시영 박사의 말은 환경위기 극복을 지향하는 그린 유토피아인들도 귀감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조그만 도시 블랙스버그에 가시면 커뮤니티 가든이 있습니다. 공동 텃밭이죠. 거기에 보면 게시판에 평생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정원을 가꾸세요. 이런 캠페인 글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 이상이 지금 아파트에 사는데 어떻게 정원을 가꾸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화분 하나라도 입양을 해서 거실에 놓거나 또는 사무실에 놓고 정성껏 가꾼다면 그것이 바로 정원을 가꾸는 것이고 녹색 이상도시를 만드는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겠습니다.